4차 국내로 입국해 포항을 방문한 외국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에서 2달여 만에 53번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주 남산 약수곡에서 통일신라시대 석불좌상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머리가 발견돼 학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 남산 약수곡에서 통일신라시대 석불좌상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머리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경주 이거사지 출토품으로 알려진 청와대에 있는 불상과 모양새가 닮아 이번 발굴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남산 약수곡의 옛 절터. 머리가 없는 불상이 땅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사각 형태의 대좌가 있는데 중대석과 상대석이 불안정한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조각 솜씨가 통일신라 시대의 작품을 보여주는 굉장히 우수한 불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불두가 없어서 그 불상의 존재가 그렇게 주목받지를 못했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지표조사에 이어 보수 정비를 위한 발굴 조사를 하던 중 현재 불상 자리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잃었던 불상의 머리가 발견됐습니다. 불두의 크기는 높이 50cm, 둘레 110cm, 무게는 약 200kg이며 발견 당시 얼굴 일부에서 금박이 관찰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소형 청동탑과 소형 탄생 불상 등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출토된 불두의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아 석불좌상에 다시 붙이는 일도 가능해 보입니다. 수정제로 만든 벽호 또한 원래대로 남아 있어서 완전한 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불두가 남산 이 약수의 그 불신과 조합이 된다면은 보물급의 불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불상은 청와대 녹지원 불상과 쌍둥이 불상으로 파악되면서 이번 발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녹지원의 불상과 쌍둥이 불상처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의 연구와 또한 이 불상은 보존 상태가 완벽하기 때문에 어느 불상보다도 주목되고 경주시는 이번에 발견된 불두와 석불좌상을 복원하고 일대 주변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진과 울릉 지역 돌미역 채취 어업을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하는 연구 용역이 추진됩니다. 경북 동해안의 미역 채취 어업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길래 어업유산으로 보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규설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향나무 자생지로 유명한 울릉 대풍감 인근 마을. 어부는 대나무와 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를 저어 미역잠으로 향합니다. 바닥에 유리를 달아 물속 10m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짬수경으로 바닷속을 살피고 낫을 더 길게 만든 설낫을 이용해 미역을 수확합니다. 울릉 주간마을에선 해남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미역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미역이 집중 자생하는 곳을 미역잠이라 부르는데 이곳에선 해녀 대신 해남이 미역잠을 관리하고 미역 채취도 해남의 몫입니다. 경상도와 강원도 바다가 만나는 곳 울진 고포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치는 왕실 진상용 미역이 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선 하구암, 마두암, 숭어암 등 미역바위 하나하나에 다른 이름을 붙이고 바위별 미역 채취량과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어촌계에서 작업 인원을 배정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보존할 가치가 인정되는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미 제주 해녀 어업과 완도 김양식 어업 등 7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채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직접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3년간 어업유산 복원과 계승, 관련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한 예산 7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미역 문화가 세계 문화로 알리는 작업과 동시에 또 산업화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식품, 기타 여러 가지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돌미역 채취어업의 세계 중요 어업유산 등재에도 힘쓰는 한편 미역을 먹는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역문화산업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사업차 국내로 입국해 포항을 방문한 파키스탄 국적 30대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외국인 A씨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포항시 남구 숙소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중 미열 증세가 있었고 어제 추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함께 지낸 동료 파키스탄인은 음성으로 나왔고 이들과 접촉한 포항 시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환자는 포항의 53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지난 4월 4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2달여 만에 발생했습니다.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의 피해구제 심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구제가 아닌 배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범대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과실이 밝혀진 만큼 구제가 아닌 배상으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항 시민들이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9월 1일부터 이뤄질 피해 구제 심의가 특별법 정신에 맞지 않게 진행된다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형산강 하류에 이달 들어 간헐적으로 무해성 적조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유강대교에서 형산대교까지 붉은 적조띠가 발견됨에 따라 포항시는 시료를 채취해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무해성인 크립토모나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이번에 발견된 적조가 어패류에 해를 끼치진 않지만 비린내를 풍겨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만큼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가 오늘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춘 메가시티를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경상북도와 대구의 구상이 본격 추진될 전망인데요. 시도민들의 동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경북과 대구의 경제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쟁력은 전국 19개 시도 가운데 14위, 대구는 1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양 시도가 행정통합의 뜻을 같이 한 가운데 민간 차원의 첫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대구 경북 학회 주관으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는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행정통합으로 세계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통합으로 자립 능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지방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레지옹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는 이렇게 22개였습니다. 22개였던 것을 통폐합해서 13개로 모아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인구 기준은 최소한 한 500만 이상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재정적 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 수입 비중이 한 40% 이상 돼야 되겠다. 경북과 대구가 통합되면 면적은 1위,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 GRDP, 그리고 지방세 규모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가 됩니다.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을 뗀 두 단체장은 시도민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단체에서도 토론 또는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기를 시도민들의 공감대 위에 이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도민들과 많은 교감을 하고 또 다양한 안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행정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시도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도민의 이해는 부족하고 행정이 앞서가는 형국, 또 도의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오천읍 원리 일원 1.4제곱킬로미터를 도내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에 있는 어린이 노인 이용시설을 관리하게 됩니다. 오천읍 원리는 철강공단과 가깝고 어린이 노인 이용시설 41곳이 밀집돼 있어 포항시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버스 승강장에 미세먼지 쉼터를 마련하는 한편 분진 흡입 살수차를 집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등교 개학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경북에서는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산 과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대상 학생 8만 6천여 명이 첫 등교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4차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면 초중고 전학년이 등교 수업을 받게 됩니다. 고1과 중2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생들이 오늘 3차로 등교를 했습니다. 이 등교가 특별한 학교가 있는데 바로 한국국제통상 마이스터고입니다. 올해 개교한 이 학교는 신입생 60명을 맞이해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개교 뒤 첫 등교. 학생들이 마주한 것은 코로나19 검사입니다. 차례로 줄을 서 열을 잰 뒤 목과 코를 통해 검체를 했습니다. 담임과 친구들과도 처음 만났습니다. 한반 20명 친구들은 담임으로부터 학교 생활을 안내받고 청소 당번을 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좀 어색하지만 한편으론 좀 설레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보니 반갑습니다. 바로 다가온 식사 시간. 학생들은 일정한 거리를 띄운 뒤 한 방향으로 앉아 첫 점심을 먹었습니다. 옛 간포고에서 전환한 이 학교는 신입생 60명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4명이 한 방을 쓰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2인 1실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무역 강대국인 독일로 취업을 해가지고 국제 무역을 이끄는 한 글로벌 비즈니스 무역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전국 52개 마이스터고 가운데 국제통상 분야로는 유일한 이 특성화고는 영어를 중점으로 공업 기초 이론과 수출입 관리 등 무역 실무 과정을 교육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전한 교육 환경 하에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본교만의 특화된 영어 교육으로 국제통상 전문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남녀 비율은 26대 34. 간포 지역 학생 6명을 포함해 경주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와 필리핀 등 다문화 가정 학생도 4명이 입학했습니다. 폐교 위기의 어촌 학교가 특성화고로 전환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226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대상은 조리원 209명과 특수교육 실무자 17명으로 지역별로는 포항이 3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응시원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각 시군 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포항 세명기독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한성재단은 첨단 검사 장비 생산업체인 HMT와 손을 잡고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줄기세포 연구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한성재단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이와 관련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내년까지 43억 원을 투자해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골수율의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실과 생산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HMT는 2023년까지 31억 원을 투자해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세라믹 축전지 절연 저항 측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철강공단 인근 지역에 추진 중인 악취 저감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철강공단 내 대표적인 악취 발생 사업장 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악취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자부담 8억 5천만 원 등 22억 원을 들여 악취 유발 물질을 직접 연소하는 추결 촉매 연소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3월 시운전과 4월 중공 검사 후 배출 허용 기준치의 4배에 이르던 악취 물질이 20에서 40% 감소했고 매월 100여 건에 이르던 민원도 지난 4, 5월에는 20여 건으로 줄었다고 포항시는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시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돕기 위해 반학 반어 청년 정착 지원 사업 참가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어촌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7월 중순 최종 5개 팀을 선발할 예정으로 참가자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